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중3 역사 40강 되겠죠. 독립을 위한 다양한 민족운동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배울 내용이 1920년부터 30년대 그리고 40년대까지 해서 국외 독립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 해서 1940년대까지 오늘 배울 내용은 국외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더라.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1920년대 국내의 독립운동에 살펴보았죠. 근데 오늘은 국외 독립운동에 대해서 시대별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1920년대 초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초 먼저 국내의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크게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과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으로 나뉘게 되고, 민족주의 같은 경우는 실력 양성 운동 형태로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더라. 이에 비해서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쟁의 운동 형태로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더라. 이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러면 국외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몇 년대? 1900 20년대 초에 국외입니다. 국외 독립운동의 특징은 혹시 여러분들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1910년대 독립운동은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운동이 일어났고 국외에서는 하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1910년대에 여러분들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형태가 일어났죠. 비밀결사 운동이 일어났고 국외에서는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독립군 기지는 왜 건설했겠습니까? 바로 이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펼쳤겠죠. 드디어 이 양성된 독립군들이 구체적으로 활동을 했던 시대가 바로 1920년대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로 나왔던 첫 번째 바로 전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봉오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가 되겠더라. 우리나라 첫 번째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1920년대 전투가 되겠죠. 1920년대 6월 달에 발생한 사건이고, 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장군이 누구냐면 바로 홍범도라는 분이죠. 그리고 이 홍범도가 이끌었던 부대가 대한 독립군이라는 부대가 대단한 성과를 거둔 전투가 이 봉오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이 엄청난 패배를 보게 되고, 일본군은 이에 훈춘 사건이라는 것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이 독립군을 갖다가 토벌하기 위해서 독립군과의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만주에 많은 군대를 갖다가 파견하게 되고, 이후 다시금 이를 바탕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둔 전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청살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청살리 대첩이라고도 부르죠. 청살리 대첩 이렇게도 부르는데, 1920년 10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더라. 이 청살리 대첩을 주도했던 부대는 김자진 부대의 북로군정서군과 그리고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이 연합해가지고 커다란 승리를 갖다가 거두었던 전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계속해서 큰 피해를 본 일본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간도 지역에 머물고 계신데 이 간도 지역에서 우리 동포들을 차별적으로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건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간도 참변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였다? 간도 참변이 발생을 하였던 거죠. 실제로 이 간도 참변을 위해서 민간인들도 엄청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독립군 또한 많은 피해를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일본군에 피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군 주력 부대가 끝내 그 러시아와 만주 국경선 사이에 있는 밀산부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때 서일이란 분이 다시금 남은 세력들을 이용해 가지고 독립군을 재조직 편성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부대가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부대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후 다시 그 러시아 쪽으로 이동을 갖다가 했다가 러시아 군대인 적군과 연합 전선을 갖다가 깨하다가 이 적군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적군이 무장 해제를 요구를 갖다 하게 되는데 무장 해제를 거부하면서 러시아 적군하고 우리 독립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이때 많은 독립군들이 커다란 피해를 갖다가 보게 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자유시 참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유시 참변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 이제 1921년도에 참고로 간도 참변 같은 경우는 1920년에서 21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서 엄청난 독립군이 피해를 보게 되고 이제 192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대로 넘어가겠다? 192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도를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중반 192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 국내에서는 조금 다른 변화가 나타나죠. 1920년대 중반 국내에서는 어떤 운동이 일어나게 되냐면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 즉 그 당을 여러 가지 운동 단체를 하나로 만들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북외적으로는 국공학작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중국의 그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런 이념을 떠나서 일본에 항거하기 위해서 하나로 합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우리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신간회라는 단체가 1927년에 만들어지게 되죠. 즉 이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의 세력과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세력이 연합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국외에서도 지금 보시면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서 독립군들이 엄청난 타격을 보았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들이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게 됩니다. 압록강유역에 참이부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참이부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남만주 일대에 정의부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한 북만주 일대에는 신민부라는 이러한 단체가 만들어지고 또한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하나로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국외에서도 이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1920년대 중반에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끝내 합의점을 보지 못합니다. 이 사상적인 차이로 인해서. 그래서 두 단체로 통합이 되게 되는데, 그게 혁신의회와 그리고 국민부라는 단체로 재탄생되게 됩니다. 국민부가 참고로 1928년에 만들어지게 되고, 혁신의회가 1929년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1920년대 중반 국외에는 이러한 단체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언제 때? 1920년대 중반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제 193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로 넘어가겠다? 1930년대 초반으로 넘어갑시다. 색깔을 바꾸어서 다시금 193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또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참고로 193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 일본이 민족 말살 통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활동 자체가 어려워졌던 거죠. 그러다가 이 20년대 말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 혁신의회라는 단체와 국민부라는 단체가 20년대 말에 만들어졌죠. 그대로 30년대에도 이 단체가 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혁신의회라는 단체와 그리고 국민부라는 단체가 30년대 초반 그대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혁신의회 산하에 새로운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행정기관도 만들어지고 군사기관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행정기관으로는 한국 독립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산하에 독립군 조직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국 독립군이라는 단체도 만들어지게 되고, 참고로 이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장군이 지청천이라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지청천이라는 분에서 한국 독립군이 조직되게 되더라. 이에 비해서 국민부 같은 경우도 조선 혁명당을 갖다가 조직하게 되고, 그 산하에 조선 혁명군이라는 독립군도 역시 이끌게 되는데, 이 조선 혁명군을 이끌었던 분은 양세봉이라는 분입니다. 양세봉이라는 분이 이끌어가게 되는데, 1930년대 초반에 국외 독립운동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데, 바로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193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일본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되냐면 31년도에 만주 사변을 갖다가 일으키게 된다고 했죠. 이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일본이 괴뢰 정부를 만듭니다.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수립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도 본격적인 일본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드디어 우리나라 독립군하고 중국군들하고 연합해서 일본군과 전투가 벌어지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 1930년대 특징인데, 즉 1930년대 독립운동, 국외 독립운동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한중 연합 작전이 치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독립군과 중국군과 연합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치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는 중국 오로군하고 연합해 가지고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전투로는 쌍성보 전투라고 있습니다. 쌍성보 전투라고 있더라. 이런 거 있더라 정도만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혁명군 같은 경우는
중국 영군하고 연합을 갖다가 해서 대표적인 전투로는 영릉가 전투가 있더라. 그래서 가장 커다란 특징은 무엇이냐? 1930년대 초반에 가장 커다란 특징은 바로 이렇게 한중 연합작전이 이루어져서 한국 독립군과 중국군이 연합한 이러한 작전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특징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로 넘어가겠다? 1930년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자, 다시 넘어가도록 하면, 이제는 1930년대 중반 이후에 독립운동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 보시면은 오늘 지도를 참 많이 그리죠. 지도를 갖다가 보시면 크게 이제 이 만주 일대에서는 독립운동을 펼치기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만주를 수립해 가지고 이제 일본이 영향력 하에 들어가다 보니까, 즉 일본의 탄압이 상당히 만주 지역에서 너무 강하게 되는 거죠. 그에 1930년대 중반 이후에 국외 독립운동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중국 관내로 이동해서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독립운동이 펼쳐졌더라. 중국 관내라고 하면 이쪽이 만주 일대가 되겠죠. 만주 일대에서 이쪽 중국 관내가 됩니다. 이게 무슨 성이 있냐면 만리장성이 되겠죠. 즉 만리장성 안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이렇게 독립운동이 벌어졌다. 중국 관내로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1930년대 중반 이후의 특징이 되는데, 이때의 특징을 갖다가 여러 단체들을 보면 솔직히 이렇게 이제 중국 관내로 이동하다 보니까 또 활동 자체가 상당히 축소가 되겠죠. 하지만 이때 김원봉이라는 분에 의해 가지고 여러 단체를 갖다 통합한 단체가 다시금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당이 만들어졌다?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김원봉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면은 민족혁명당 같은 경우는 1935년에 누구에서 김원봉이라는 사람, 의열단을 조직했던 분이죠. 이분에 의해서 여러 단체들,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 이런 단체들이 중국 관내로 이동했을 때 다시금 규합해 가지고 만든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적으로 원래 전통적으로 중국 관내에서 활동했던 단체가 있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누가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거죠? 지금 김구라는 분이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거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산하에 한국 독립당도 조직을 하게 되고, 한국 독립당이란 것도 조직을 하게 되고, 전통적으로 또 한인 애국단이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던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 민족혁명당 같은 경우는 점점 어떠한 색채가 강화되게 되냐면 사회주의 색채가 점점 강화되게 됩니다. 어떠한 색채가 강화되었다? 사회주의적 성향이 점점 강화되자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탈퇴를 하게 됩니다. 민족주의자들이 탈퇴를 하게 되고 어디에 합류하게 되냐면 김구 쪽으로 이제 합류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혁명당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화살표를 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완전히 사회주의 단체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민족주의자들이 탈퇴하고 나서 조선 민족 전선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독립군 부대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조선 의용대라는 그 산하의 부대도 만들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한국독립당이 아니죠. 조금 헷갈렸는데 다시 지우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한국독립당이라고 했는데 다시 찍겠습니다. 한국국민당입니다. 한국국민당을 갖다가 1935년에 조직을 하게 되고, 좀 전에 봤다시피 20년대부터 한인 애국단 등을 갖다가 그 산하에 두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다가, 이후 지금 보다시피 이 민족주의자들이 이쪽 민족혁명당에서 탈퇴해가지고 이쪽으로 민족주의자들에게 합류를 하면서 새로운 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한국독립당이 되겠습니다. 무슨 당을 만들었다고? 독립당을 갖다가 만들게 되는데, 한국독립당이 보시면 1930년대 초반 여기에도 지금 있죠. 여기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같은 당이 아니라 이름만 같이 다른 조직입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독립당 같은 경우도 이 산하에 지청천이 이끄는 독립군 부대가 창설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한국강복군입니다. 한국강복군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한국강복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옆으로 화살표를 빼가지고, 한국강복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규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 활동했던 부대고, 영국군과 연합작전도 벌이게 됩니다. 누구와? 영국군과 연합작전도 펼쳤더라. 대표적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돼 가지고, 대표적으로 무슨 전이라 부르죠? 사람들을 갖다 혼란시키는 그런, 지금 갑자기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리전, 그죠? 심리전 등을 갖다가 한다든가, 혹은 일본군 포로를 갖다 신문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갖다가 펼치게 되고, 이후에 어떤 작전까지도 펼치게 되냐면 국내 진공작전까지, 미군하고 연합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까지 펼치려고 했던 그런 단체가 한국강복군입니다. 반대로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 조선의용대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더욱더 사회주의 계열이 강한 일부 사람들이 하북지역, 그러니까 중국 북쪽 지역으로 이동해가지고 중국 공산당하고 이제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세력들이 탈퇴해가지고 새로운 부대를 갖다가 조직하게 되는데, 그 부대가 조선의용군입니다.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조선의용군과 함께 만들어졌던 단체가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이 중국 쪽에서 사회주의 계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보시면 조선의용대 중에서 사회주의 계열이 강한 색채를 가진 사람들은 이 조선의용군을 새롭게 조직해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어느 계열이라고? 사회주의 계열이 강한 색채. 그리고 조선의용대 중에서도 나는 민족주의 쪽으로 합류하겠다, 이렇게 하면 한국독립당 쪽으로 무슨 계열? 민족주의 계열이 되겠습니다. 민족주의 계열로는 한국독립당으로 이동해서 한국강복군에 편입되어 활동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보시면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 중에서 20년대 초, 그리고 20년대 중반, 그리고 30년대 초반, 그리고 30년대 중반 이후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단체가 나오고 그 활동도 상당히 복잡한데 커다란 특징들과 대표적인 부대 정도는 조금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별 특징과 대표적인 독립군 부대명 정도는 조금 체크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